안녕하세요, 인코그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발표가 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 탔을 때 확인되는 특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지금 받았는데 제가 따로 리셋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미난 점이 여기에 화면의 배경에 이게 벚꽃인가? 네, 꽃의 종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봄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꽃잎이 날리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네요. 그런 디테일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GV70 엔진차가 바뀐 것처럼 이제 내외관에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제일 큰 변화가 배터리죠. 기존 모델은 이제 77.4 용량의 배터리였는데 이 차의 배터리는 아이오닉5N이나 아니면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현대 아이오닉5 일반 모델이나 기아 EV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네, 그 모델에 들어가기 시작한, 일단 제네시스에서 소개하기로는 4세대의 SK-on의 배터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도 84kWh로 커졌고요. NCM 배터리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이 니켈의 비율이 더 높여서 에너지 밀도도 함께 올라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앞과 뒤에 마력과 토크가 정확하게 동일한 두 개의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식 사륜구동 시스템 E 올휠 드라이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력은 평상시의 출력은 160kW, 그러니까 218마력이고요. 토크는 300Nm입니다. 그래서 30.6 토크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차가 낼 수 있는 마력과 토크는 앞뒤 합해가지고 435마력과 61.2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핸들에 4시 방향에 있는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마력과 토크가 10초 동안 올라가요. 그래서 앞뒤가 각각 180kW, 그러니까 40kW가 올라가는 거죠. 토크는 각각 50Nm씩 해서 100Nm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력으로는 490마력이고요. 토크로는 71.4 토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스펙으로 보여지는 이 앞뒤 모터의 마력과 토크는 변경 전하고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펙상으로는요. 이 GV70 전기차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휠 타이어 사이즈가 19인치고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이제 추가금을 내고 선택할 수 있는 20인치의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265, 45, 20 사이즈고요. 미쉐린의 프리머시 투어 AS입니다. 이 차의 휠 베이스는 2875mm이고요. 그리고 이 차의 몸무게는 제가 타고 있는 20인치 기준으로 2290kg입니다. 자, 잠시 뒤에는 제가 항상 승차감 체크하는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 차의 20인치 휠 타이어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어떤 주행 느낌을 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입하게 되는 구간은 평탄한 편인 그런 콘크리트 노면입니다. 자, 이제 해당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상당히 고급차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냥 차 안에 탄 사람은 무한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구간에서는 주저없이 합격점을 줄 수 있고요. 잠시 뒤에 두 번째 구간 가겠습니다. 네, 그 중간에 땅이 푹 파인 데 있죠. 거기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바퀴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이 있긴 한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탑승자에게는 매우 순화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 계속적으로 지금 불규칙한 노면에서 전달되는 그런 진동 특성들이 꽤 순화돼 가지고 탑승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길이네 라는 거를 모를 정도의 그런 충격 흡수는 아닙니다만 아까 노면이 좋았을 때처럼 꽤 좋은 그런 승차감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서스펜션이 눌릴 때는 좀 단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팽창도 좀 빠르고요. 이 차가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카메라로 노면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네, 감쇄력을 그러니까 조절을 스스로 하는 건데 이게 노면을 스캔해서 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안락하고 안정적입니다. 이 차의 승차감 특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주 폭신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노면 변화에 대한 반응도 빠르고, 그러니까 좀 단단함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 물렁함보다는. 네, 그렇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네, 그거를 그러니까 노면으로부터의 요철을 상쇄해 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탑승자에게 전해주는 거기에 좀 여러 단계를 걸쳐 가지고 걸러지는 네,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지만은 안락하다, 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가 에코인데요, 출발에서부터 이 앞뒤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속도 기준으로 뭐 바뀌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호 바뀌었고 출발합니다. 출발 직후에는 앞뒤 동일한 힘으로 가죠. 25km를 넘어서면서부터 앞바퀴의 그 구동력을 빼죠. 네, 완전히 후륜 구동이 됐습니다. 많은 현대기아의 이 투모터 전기차들의 이 구동력 배분 특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 직후에는 앞뒤를 모두 사용을 하다가 일정 기준 속도 넘으면 그때부터는 에코 모드에서는 후륜 구동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도 뭐 항상 후륜 구동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뭐 언덕이 일정 경사 이상 나온다든지 하면은 또 앞바퀴에도 알아서 구동력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럼 주행 모드를 한 단계 위인 컴포트에 놓고 출발에서부터 이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와 마찬가지로 컴포트도 출발 직후에는 앞뒤 사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컴포트에서도 25km를 넘어가니까 앞바퀴에 구동력을 빼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밟은 데까지는 이 후륜 구동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컴포트에 넣고 후륜 구동 상태를 유지하다가 급하게 추월해야 돼 가지고 급가속을 하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즉각적으로 앞바퀴 모터의 힘도 사용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 후륜만 사용하다가 이 사륜 상태로 바뀔 때 특성이, 그러니까 후륜의 구동력이 더 많이 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앞바퀴로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네, 약간 한 박자 늦게 앞바퀴로도 가죠. 네, 그런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포츠 상태에서 한번 출발 시에 앞뒤 구동력 배분 특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보나 마나이긴 한데요, 스포츠는 출발에도 이 사륜 상태 유지를 하지만 그 기준 속도를 올라가도 초과해도 네, 사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얘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볼게요. 아까 25km가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도 계속 사륜 상태를 유지를 하죠. 네. 근데 스포츠는 이렇게 설정하는 게 사실 맞죠. 네. 뭔가 속도를 내겠다는 그 운전자가 의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사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거기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V70 전기차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VGS라고, 그러니까 가상 변속 기능이 들어갔죠. 예전에 아이오닉 5N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건데요,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그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설정해서 이 차량으로 가가지고 이 드라이브 모드에 여기에 이 VGS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여러 단계를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이 이 핸들에 있는 별표 버튼이나 아니면은 요 센터 페시아에 있는 별표 버튼을 그 기능이 되게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길게 누르면요, 요걸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 중에 VGS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핸들 버튼을 VGS로 해놨는데, 지금 주행 모드가 에코인데 여기서 한번 시도해 보면요, 이렇게 VGS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이 VGS는 에코 모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주행 모드를 이제 컴포트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기능이 실행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같이 생기는 변화는 뭐냐면요, 이 가상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제가 껐는데 얘는 VGS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헤리티지 블랙이라는 이 가상 사운드가 같이 켜집니다. 그럼 저희 계기판에는 D6, 그러니까 자동 변속 기능의 6단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을 하면 이렇게 낮춰주죠. 요거를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기판 표시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타코미터로 하면은 기어를 낮출 때 레브 매칭도 해요. 네, 그리고 요거를 오른쪽을 길게 당기고 있으면 이 자동 변속기들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자동 변속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혹시 이 사운드에 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일단 소리의 종류는 똑같죠. 이거가 좀 재밌는 점이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이 VGS를 하면 엔진차가 그러하듯이요, 이 시프트 업을 좀 늦게 합니다. 가상 변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다운시프트 때는 이 다운시프트의 반응도 같이 빨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엔진차와 동일한 그런 반응 특성을 이 VGS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시 에코 모드로 하면은 VGS가 꺼지죠. 그리고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 VGS를 키면 이렇게 아이들링도 되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지금 밟고 있는 상태에서 쿡갓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좀 줄 수는 있습니다. 살짝씩. 물론 차 밖에서는 전혀 이런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차 안에 탄 사람만 느낄 수가 있죠. 자, 혹시 자동 변속 모드에서 컴포트와 스포츠의 그 변속 타이밍 한번 보는데요, 지금 엑셀을 거의 안 밟은 듯이 가니까 2000rpm이 안 되는 데서 변속을 계속 하고 있죠. 6단, 7단, 8단은 조금 더 속도가 올라야지 이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놓고 그 다음에 VGS를 킵니다. 더 높은 RPM에서 지금 엑셀을 밟은 깊이는 아까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백 RPM 차이네요. 요 타코미터 기준으로 엑셀을 많이 안 밟을 때는 이렇게 실내에서 들리는 음량이 좀 더 크네요. 그러니까 같은 사운드 트랙으로 재생을 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의 인테리어에서 제일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좌우로 하나의 프레임 안에 모두 들어가게 된 이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렉시콘 오디오를 대신해서 이제 뱅앤올룹슨의 오디오가 이제 선택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렉시콘은 더 이상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무드 조명이, 그러니까 밀키웨이 패턴 무드 조명이라는 게 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차에 이 도어 트림에 들어간 밀키웨이 패턴이 이렇게 생겼군요. 상당히 근사한데요, 이 정도면. 저쪽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아주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여기 로고를 포함해 가지고 좀 형상이 달라진 것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소한 변화들이 좀 인테리어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 차의 기존 모델을 리뷰했던 게 벌써 한 3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형은 어땠는데 신형은 어떻더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릴 만한 기억력을 갖고 있지는 못한데요. 근데 기존 모델도 조용했지만 신형 모델은 한층 더 거기에서 조금 더 이 조용해진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의 전기차를 타든 간에 아주 속도가 낮은 그런 조용한 상황에서는 출발 시나 아니면은 이럴 때 그 모터에 구동되는 그런 소리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얘는 이제 그것마저도 더 조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멈춰 있다가, 아까 멈춰 있을 때는 모터가 돌지 않으니까 있다가
출발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없던 회전력이 생기잖아요. 그때에만 아주 잠깐 모터가 소리를 내고 이내에 수그러드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뱅앤올룹슨 오디오를 선택을 하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기능이 대응하는 그런 소음의 종류가 말 그대로 로드 노이즈이기 때문에 어떤 이 모터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소음은 그거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결코 작지 않은 그런 개선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거는 아마도 GV70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전기차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차의 3.5 터보랑 좀 비교하다가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교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둘이 차값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훨씬 유리한 그런 에너지 비용에서의 줄어드는 것이 이 차를 몇 년 동안 보유를 하면 그 처음에 높은 차값을 회수가 가능한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일단 두 차의 차량 가격은요, 그러니까 옵션을 넣지 않고 기본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니까요, 전기차와 그 다음에 이제 3.5 터보의 사륜 옵션만 넣었을 때 액면가의 차이가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준으로 이 차가 지급받는 보조금 금액이 286만 몇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300만 원에서 그 보조금만큼을 빼면 그러면은 1,013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로 줄어듭니다, 일단. 그리고 전기차와 엔진차는 자동차세에서의 차이가 크죠. 전기차는 어떤 차종이든지 간에 1년에 13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근데 3.5 터보는 연간 자동차세가 90만 2,2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에서만 매년 한 77만 2천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일단 휘발유는 일반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고급 휘발유가 권장이잖아요. 지금 뭐 유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고급유를 한 1,800원 정도라고 봤습니다, 1리터에. 그리고 3.5 터보 사륜의 이제 공인연비가 복합으로 8.5예요 1리터에 8.5km를 갑니다. 그래서 그 1리터 1,800원의 가격을 복합연비인 8.5로 나누면 매 1km마다 211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듭니다. 전기차는요, 사실 전기요금도 매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kWh의 가격을 350원으로 받습니다. 좀 비싸다는 축으로 봤어요, 일부러. 그리고 전기차의 그 공인 전비는요, 19인치 휠 기준으로 4.5였습니다. 그래서 그 1kWh 350원을 4.5 전비로 나누니까 그 매 1km마다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이 한 77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3.5 터보 사륜과 전기차는 매 1km를 갈 때마다 그 둘의 에너지 비용에서의 차이가 한 134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0km를 주행을 하시면 그 매 킬로마다 134원이니까 거기에다 만만 곱하면 되죠. 그럼 대략 134만원 가까이의 이제 에너지 비용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서 77만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10,000km를 타시는 분은 대략 211만원 정도 전기차를 탔을 때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그 차값 차이, 그러니까 1,013만원을 전기차를 탐으로써 매년 아낄 수 있는 그 자동차세와 에너지 비용으로 나누니까요, 4.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2만 킬로씩을 타신다고 하면은 에너지 비용의 차이가 더 커지죠. 그래서 아까 1km마다 134원을 2만을 곱하니까 대략 267만원 정도 매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도 여전히 77만원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매년 2만 킬로를 타시면 그 에너지 비용과 자동차세에서의 차이로 345만원 정도의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더 낸 차값을 회수하는 데에는 아까 10,000km 탔을 때보다 더 짧은 2.9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 전기를 더 싸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이 차값 차이를 회수하는 데 시간은 더 짧게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그런 차이인 것이지, 실제로 뭐 앞으로 이제 두 차량이,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감가가 얼마씩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네, 제가 반영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이 GV70 전기차를 타시면 3.5 터보 사륜보다 분명히 차값은 1000만원 이상 높은데, 근데 자동차세와 에너지 비용에서의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연간 타시는 주행거리가 얼만큼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을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어진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잠시 뒤에는 제가 항상 이제 주행 중 정숙성 체크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터널이죠. 콘크리트 노면의 편도 1차선. 이 차는 이제 앞뒤 도어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 차음 유리가, 그리고 이 뱅앤올룹슨 오디오 때문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일부러 열어놨습니다. 자, 이 조명만 좀 미리 켰습니다. 자, 이제 터널에 진입을 합니다. 이 차 자체가 내는 소음도 뭐 없다시피 하고, 네, 이 주행 중에 타이어 소음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앞에 네, 굉장히 큰 그 레미콘이 이제 가고 있어 가지고요, 그 차가 내는 소리가 네, 이렇게 터널 벽에 반사돼 가지고 네, 차 안에서 좀 들리긴 합니다. 맞은편에 차 지나갈 때 네, 소리 변화 거의 없어요. 계속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주행 중에 이 로드 노이즈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 터널 이 구간에서 리뷰했던 그 어떤 차들보다도 이 로드 노이즈 자체는 매우 잘 억제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고급차 맞네요. 네, 이 차의 회생제동 단계별로요 브레이크 등에 불이 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계기판에 표현은 되는데 하필 이 차가 빨간색이어 가지고 이 그래픽도 빨간색이다 보니까 이게 좀 티가 잘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0단계는 에너지 회수가 없으니까 켜지지 않고, 1단계도 네, 켜지지 않아요. 2단계는 켜지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네, 엑셀을 노트에 거의 놓은 것처럼 그 거의 놓은 수준에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켜집니다. 자, 그럼 3단계는 네, 많이 안 놔도요 일찍부터 켜져요. 2단계였을 때보다. 아이페달은 더 그러겠죠. 아이페달은 네, 조금만 놔도 이제 빨간불이 켜집니다. 3단계 다시 네, 2단계와 3단계 또 3단계와 아이페달은 그 얼만큼 놨을 때 켜지느냐에서도 차이가 있네요. 네, 뭐 요런 세팅은 최근에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전기차들은 그렇게 좀 되고 있죠. 그 같은 세팅을 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최대 출력을 10초 동안 낼 수 있는 부스트 있잖아요. 그거는 에코 모드에서도 되더라고요. 지금 에코 모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부스트 표시가 나고 부스트 레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카운트다운은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부스트 모드에 넣으니까 이 저의 운전석 이 등받이 사이드 볼스터가 이렇게 좁혀 오네요. 그러면 아마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죠. 신호가 바뀌면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는군요. 이렇게. 그리고 배경에도 이렇게 뭔가 전투력을 좀 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빨간색을 이렇게 하네요. 근데 10초가 지나니까 또 그러니까 변신하느라고 청바지가 다 틀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헐크같이 그렇게 바뀝니다. 차를 충전하러 왔는데 이 차의 충전구는 앞에 있죠. 그릴의 오른편에 실내에서 여는 그 원격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는 이 부분이 이제 충전구인데 거기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있는 이 버튼을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와 위 따로따로 AC, DC 그렇게 덮개도 해놨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그 100kW급 충전소에 왔고 배터리가 이제 20%일 때부터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80%까지는 23분이 걸린다고 나오고요. 지금 벌써부터 속도가 84 가까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충전 설정 화면에 보면은 90%까지 이렇게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32분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제가 요거를 한번 각 SoC 구간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잠깐 사이에 충전 속도는 84를 넘겼습니다. 아까 충전 시작할 때보다 그 표시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44분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여기 이런 그 문구를 띄우고 있습니다. 충전기 문제로 충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충전기 상태도 좀 반영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남은 충전 시간을 표시되는 남은 충전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0%대에 접어드니까 충전 속도도 약간 올라갔습니다. 86.5까지. SoC가 40%대에 접어들었고요. 여전히 이제 87을 넘기는 그런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문은 여전히 뜨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도 이 설정을 80%까지 해놓으면은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90%를 하니까 몇 분 늘어난 거죠. 아까는 보자 26분에서 34분으로 늘어났으니까 8분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전기차들이 이제 80%까지를 최대한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는 좀 줄여 나가죠. 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속도가 이렇게 제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실까 싶어 가지고 배경을 검정으로 좀 바꿨습니다. 지금 40 중반대 와 있는데요. 충전 속도는 거의 89 가까이를 찍고 있습니다. 50% 중반대에 들어서니까요 90kW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전기차들을 100kW급 급속 충전소에 연결을 해봤지만 역대급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는 60%대에 접어들어서도 속도는 지칠 줄을 모릅니다. 91.7kW까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지금 64% 정도 도달했는데 충전 속도는 92를 찍었습니다. 킬로와트로. 지금 66% 정도 도달했을 때 92.5kW까지 찍고 있습니다. 이제 7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속도는 더 올라가 가지고 93.2kW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75%까지 됐는데요. 충전 속도가 더 빨라져 가지고 94.2kW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네요. 지금 목표량을 90%로 해놓고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78% SoC에서 속도가 95.1까지를 찍고 있습니다. 이 80%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순간 속도가 95를 넘기기도 하더니 딱 80에 찍으니까 급히 이제 속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77, 76 이렇게 이게 90%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점 떨어뜨리겠죠. 전기차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특성입니다. SoC가 이제 80 중반대까지 가까이 가니까 계속 속도가 낮아지고 있죠. 지금 84%에서 90%까지 6%를 채우는데 8분 정도가 7분으로 줄어들었군요.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40분 충전 제한이 걸려 가지고 충전이 자동 종료가 됐고요. 네, 20%에서 출발해 가지고 85%까지 총 65%를 채웠습니다. 충전한 양도 57kW로 상당히 빨리 그 전기를 채워 넣었네요. 얘는 이제 800V 시스템을 써가지고 시간에서 매우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종료한 다음에 이 덮개를 닫을 때는 역시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세차를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여기를 손대기 싫다 하시면은 차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에 있는 버튼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이 심하게 막히는 이렇게 조금 가다가 쓰고 이러는 와중에 차가 들려주는 소리는 아주 미세한 모터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안전 규정 때문에 그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바깥으로 내는 소리 있잖아요. VESS라고 하나요? 그거의 소리가 오히려 좀 크게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조차도 다른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에서보다는 많이 작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네, 이렇게 차가 매우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동안에는 그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린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신형 일렉트리파이드 GV70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만든 전기차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NVH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행 중에 발생하는 떨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이지 세상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고요. 이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이 정말 철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상황에서 주행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존 모델이 해주지 못하던 영역인데요. 그 엑셀 페달이 밟히는 그 깊이에 따라서 그 매우 촘촘하게
그 가속력의 단계 변화가 좀 생겼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똑같았던 이 차의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은 그 제일 얌전한 모드에 넣더라도 좀 가속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주행 모드별 변화도 크지만 각 모드에서 엑셀을 섬세하게 조작을 하면 그럼 차도 거기에 맞게 섬세하게 가속력을 높여갔다가 또 엑셀을 놓으면 또 감속을 해나가고 그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 자, 이게 VGS로 켜고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보면은 아까는 VGS를 껐을 때는 25km가 넘으면 후륜으로만 구동을 하는데 지금 계속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VGS를 켜놓으면 계속 사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VGS를 키면 이 변속감을 만들 때 앞뒤 모터를 모두 활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쵸? 지금 앞바퀴에 힘을 계속 보내고 있죠? 요런 거는 좀 모르던 발견이네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자, 이렇게 껐거든요, VGS를. 그러니까 곧바로 뒷바퀴로만 가죠. 다시 이러다가 VGS를 켜볼게요. 앞바퀴에 바로 힘을 보내죠. 요런 게 있었네요. 이 차의 가상 변속 기능인 VGS는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자, 일단 켜볼게요. 여기 그 타코미터에 레드존이 표시가 되죠. 근데 컴포트에서는 이렇게 레드존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게 어느 정도가 레드존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기어를 일부러 1단으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쭉 속도 지금 별로 안 높아요. 자, 가봅니다. 똑같네요. 이렇게 RPM을 어느 정도 이상 올리니까 대략 5000인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는군요. 6750으로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놓거나 아니면은 컴포트 모드로 놓거나 이 VGS 기준의 그 허용 회전 수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옵션을 골라야 되느냐라고 혹시 질문을 주신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알아서 제조사에서 그 인기가 있을 것으로 묶어 놓은 게 파퓰러 패키지가 있죠. 그거는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좋은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이 장거리를 자주 다니시는 등 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라고 하시면 앞좌석에서의 안락성을 크게 끌어올려주는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라면 그거는 무조건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뱅앤올룹슨 오디오는 무조건 고를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오디오가 주는 뛰어난 음질도 있지만요, 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거기에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게 이 차의 압도적인 NVH 능력을 만드는데 또 공로가 적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를 이제 출고를 하셔가지고 몇만 킬로 주행을 하신 다음에 타이어를 교체하실 시간이 되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끼고 싶어 하는 그런 타이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전기차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썸머 타이어다 이렇다고 하면요, 다른 전기차에서였으면 그런 썸머 타이어가 갖고 있는 그 소음 특성 때문에 선택하기를 좀 포기를 했어야 됐다면 이 차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있다면 좀 그거에 덜 민감해져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걔가 소음을 감쇄하는 그 대상이 이 타이어가 일으키는 로드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그 예상에는 썸머 타이어를 끼웠을 때 이 로드 노이즈가 커지더라도 그거에도 대응을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이 차처럼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있는 차에 썸머 타이어를 낀 경우를 실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게 매우 그러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주는
평상시의 정숙함도 있지만 내가 다음 타이어를 고를 때 그런 소음 특성까지를 오너가 일일이 찾아보면서 고려하는 그런 수고를 덜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이 디지털 룸미러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약간 누런기가 있는 거는 현대의 일부 모델에도 적용되고 있는 그 디지털 룸미러와 똑같아요. 아무래도 좀 얘는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거기에 걸맞게 여기에서도 뭔가 좀 차별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줌인 줌아웃이 따로 없잖아요. 밝기랑 위아래 틸트는 있는데 그것도 좀 사용자 측면에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어떤 내연기관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에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시트를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 내연기관의 GV70는 SUV이긴 하지만 또 시트 높이를 한없이 낮추면 그러면 꽤 스포티한 그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제일 낮춰놓더라도요 좀 껑충하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좀 어찌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전반적으로 세팅이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안락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이제 가장 부드러운 모드에 놓더라도요 이 컴포트와 스포티 쪽에서는, 그 둘 중에서는 스포티 쪽에 좀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좀 컴포트 방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의 완전한 내피셜인데요, 이 차를 좀 더 안락함 쪽으로 세팅을 했었다면 다른 제네시스 모델들이 갖는 그런 좀 스포티한 안락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류의 주행감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얘가 SUV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세단보다는 길잖아요. 그런데다가 바닥에 이제 무거운 배터리를 이제 탑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마냥 부드럽게 했을 때 어떤 노면으로부터의 바운스가 좀 양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또 차의 거동에도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컴포트 쪽은 약간 희생을 하더라도 차가 노면을 안 좋은 데를 지나가고 났을 때 그 밑에서의 그 바운스를 추스리는데 좀 더 짧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세팅이 지금의 세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고급차는 승차감이 폭신폭신해야 된다, 그게 안락함이다 라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차의 승차감이, 그러니까 이 차의 좀 친절하지 못한 승차감이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가상 변속 기능 VGS를 여러 와인딩 코스에서 다양하게 타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기능 자체는 이렇게 프리미엄 고급 전기차에 매우 이례적으로 들어간 감성 요소이자 재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VGS를 켜는 것이 좀 더 빠름을 요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에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VGS를 사용을 하면 적극적으로 업시프트와 다운시프트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다운시프트 할 때 기어가 점점 낮은 단수로 내려갈 때에는 그렇게 내려갈수록 엔진차로 치면 강한 엔진 브레이크 반응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사실 이 차에 적용된 VGS가 보여주는 그 엔진 브레이크 효과는 이 체감되기에는 좀 매우 젠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어를 적극적으로 낮춰도 속도가 줄어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생각만큼 많지 않아서 결국은 이 오른발로 밟는 풋브레이크에 많이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기차를 와인딩 로드에서 그 리뷰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회생제동을 제일 높인 그런 설정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일단 강한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이 물리적인 브레이크에 주는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GV70 전기차에서만큼은 이 차를 가지고 좀 빠른 드라이빙을, 그러니까 자주 감속을 하는 그런 주행을 했을 때에는 VGS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엑셀을 떼는 것만으로 이제 감속 효과가 더 큰
아이페달을 사용하는 것이 이 물리적인 브레이크, 특히 이렇게 무겁고 힘센 차를 가지고 자주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안심하고 제동을 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에 더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타본 결과 저는 이제 보통 전기차에서 주행 가능 거리를 좀 계산을 할 때 배터리 10% 단위별로 몇 킬로씩을 탈 수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예측을 할 때는요, 이 10%당, 그러니까 배터리 SOC 10%당 최소 50km 이상은 간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봄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고요. 다만 한겨울에는 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떨어져서 한 40km대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높은 작동 효율을 낼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세 계절에는 10%당 최소한 50km 이상, 그러니까 1%당으로 한다면은 5km 이상은 간다 라고 보시면은 무리가 없겠다 라는 결론을 이 차를 타보면서 내리게 됐습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형 일렉트리파이드 GV70는요 이 전기차들끼리의 비교에서도 MVH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고급 브랜드와 대중 브랜드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브랜드에서 참고로 삼을 만큼 그런 뛰어난 수준을 갖고 있는 프리미엄 고급 전기 SUV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좀 시승이나 이렇게 타보시는데 별로 뭐 감흥이 없는데 특히 MVH가 뭐가 뛰어나다는 거지? 라고 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요, 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러분이 익숙하신, 아니면 항상 타시는 전기차, 그러니까 다른 차종을 한번 타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그 익숙하게 타오신 전기차가 이 차를 타기 이전처럼 느껴지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차는 MVH에 많은 공을 들인 그런 티가 이 주행 중에 나는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있던 일렉트리파이드 GV70와 비교를 해도 그냥 얘는 다른 차처럼 느껴질 만큼의,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주행상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많더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타시던 분들이 뭐 이 차를 기변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의 차들을 타박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원래 GV70 전기차가 갖고 있던 이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하는 부분은 이 차는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더라고요. 리뷰를 위해서 제가 이틀 동안 주행한 거리와 전비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471km를 탔고 5.22가 나왔습니다. 이 차가 발표상에, 그러니까 20인치 기준의 복합 전비가 4.2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본다면은 그거보다는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가 주행한 온도 조건은 뭐 전기차가 좋은 능력을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매우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